안녕하세요. 미국 중산층까지 생활비 위기가 퍼졌답니다. 저가 매장으로 더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비단 미국만의 얘기겠습니까? 저기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바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산층, 내가 중산층에 속해 있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뭘로 판단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국민 총생산, GDP,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가격, 등 여러가지 지표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냐?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냐? 라고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중산층인데요. 뉴스를 보면, 신문을 보면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면 하루 세끼 빠뜨리지 않고 밥 먹을 수 있을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다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중산층이라고 생각할지 아닐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래저래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면 중산층이진 않겠냐라는 생각을 100%는 못하겠고요. 한 60% 70% 정도는 그래도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100%라고 얘기 못하겠는 건 과연 이래저래 처지를 봤을 때 좀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종종 든다라는 거죠. 뉴스 내는데 보면은 월 5,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연봉 얼마다 이런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나눈대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딥니까? 다른 나라에서 영국에서 제시할 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할 때 중산층의 기준 페어플레이하고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독선을 지니지 않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하고 불의와 불법과 불평에 의열히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산층 기준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냥 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을 저는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외국어 하나 구사하고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손님한테 대접할 수 있다. 사회봉사 단체에 참가해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한국은 기준이 뭐냐?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대 그리고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 중형급 그리고 예금액 잔고 1억 이상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정도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산층의 기준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확연히 다르죠. 한국은 월급이 얼마여야 된다. 아파트 30평대 있어야 된다. 예금 잔고 얼마 있어야 된다. 자동차는 2000cc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씁쓸하죠. 물론 한국은 아주 표준화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중산층 맞아 틀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죠. 근데 너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씁쓸하죠. 너 토익 점수 얼마야? 너 수능 몇 점이야? 내신 몇 등급이야? 키 몇 센치야? 몸무게 몇 킬로야? 자산 얼마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숫자를 엄청 많이 동원하죠. 이런 숫자로 동원되어 있는 삶 앞에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좀 많이 위축되고 좀 많이 절망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활비도 너 생활비 얼마 써? 너 100만원 써? 나 50만원 쓰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비교하고 잣대를 대고 이러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좀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삶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저기 미국 중상층까지 생활비 위기로 허덕인다는데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점점 더 여기 미국도 금리 인상이 심해지니까 푸드뱅크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고 하죠. 그리고 2천만 가구 이상이 공과금 연체가 한 달에 3달이다라고 얘기하고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인 가구의 3분의 1이 생활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생활비 위기가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가 상품 소매 체인점인 옛날에는 연 가계소득 4만 달러 수준인 저소득층이 주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5만에서 7만 5천 달러 고객들도 신규 유입이 되더라는 거죠. 4만 달러면 어떻습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5천만 원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최근에는 한 6천에서 6,500에서 뭐 한 1억까지의 고객이 연수입 1억까지 고객이 유입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의 다이소라고 불리는 달러트리의 뭐 매장도 이제는 8만 달러 이상인 가구들이 새로 유입됐다고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 압박을 받는 중산층이 대거 저가 상품 구매로 눈을 돌리고 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 결국에는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뭐 우리도 뭐 중산층이라 그래가지고 뭐 연봉이 뭐 1억 된다고 삶이 뭐 엄청 뭐 대단하고 뭐 아주 달라집니까? 크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좋겠죠. 특히나 한국은 이번에 연끌하고 비토한 이들이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한 7, 8천 받고 아내도 한 그 정도 받고 이러면 둘이 합치면은 뭐 그 가정에 연소득이 뭐 1억 5천 혹은 뭐 1억 뭐 6, 7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번에 다주택자가 되었죠. 연끌해가지고 집을 3채, 5채, 7채 샀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되게 멋있게 우아하게 뭐 두고 봐야 될 얘기지만 상당수는 감당 못할 집들을 끌어안고 지금 현재 대출금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지고 있고 많이 갖고 싶고 뭐 많이 누리고 싶어 하지만은 삶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여유 부리고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좀 잘 지켜나갈지 잘 챙겨나갈지를 고민하고 또 관리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제 미국이 금리 계속 올리고 중국은 지금 이제 중국 내부의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과거처럼 싼 물건들을 누리면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중고물품, 당근마켓, 번개장터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소비할 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한두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싸게 살려는 고민을 더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뭐 무지출 챌린지도 늘어나는 판에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빡빡해지고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더 빡빡해질수록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지혜와 좀 더 많은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할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